자, 제가 핸드 드라이만 딱 가볍게 한 상태예요. 일단 질감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 보시는 것처럼 숱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고민을 하죠. 티닝을 먼저 작업을 할 것이냐, 포인팅을 먼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뭐 선생님들이 편한 대로 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티닝이랑 슬라이싱을 하기 전에 그래도 커트선 따라서 먼저 포인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끝선 포인팅은 지금 숱이 너무 많으니까 가볍게만 먼저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선부터 조금씩 레이어 앵글 따라서 끝선 포인팅은 정말로 끝에만 너무 딥 포인팅 하지 마시고 블렌딩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커트선 따라서 일단 레이어 파트부터 먼저 끝선 포인팅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끝선 포인팅은 이제 우리 이렇게 모발이 떨어진 부분에서 가위가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들어가니까 끝에 우리 이제 블론드로 잘랐을 때 투박한 느낌이 브랜딩 되는, 서로 좀 앵기는 느낌들이 생기죠. 그 대신 포인팅을 너무 많이 하면 길이가 또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포인팅은 끝선 느낌만 가볍게 합니다. 지금 탑에서 레이어 파트 같은 경우는 저 질감을 너무 많이 하면 생각보다 길이감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파트는 끝선만 조금 더 어떻게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게끔 끝선 포인팅 위주로 해주시고, 중간에 무거운 파트 들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앞부분에서 딱 라운드시 보이는 거 확인하시고 커트선 따라서 끝선만 가볍게 한 번씩 더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짧은 파트는 일단 가볍게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리고서 중간에 경계 부분도 포인팅해서 조금 더 블렌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들어가 보죠. 자, 이쪽 파트도 먼저 커트선 따라서 끝선 포인팅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자, 숱이 많으실 때는 섹션 양을 조금 더 줄여서 가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파트 주의하시고, 뒤에는 진짜 숱이 많아요. 자, 계속해서 들어서 커트선 따라서 특히 레이어 파트는 어디만, 끝선 부분만 꼼꼼하게, 쉐입 너무 많이 짧아지거나 부서지지 않게 주의해서 포인팅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숱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끝선 포인팅은 좀 줄여서 해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끝이 많거나 저처럼 풀로 블런트 커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포인팅이 조금 들어가서 커트선을 좀 블렌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실히 이렇게 굵은 빗살로 빗질했을 때 토박한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죠. 네, 자, 이 정도가 포인팅만 했을 때의 느낌이에요. 자, 그래도 이제 아까에 비해서 이런 커트선의 이질감들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어요. 자, 확실히 아랫부분에서 질감을 아직 포인팅 안 한 파트는 완전히 다 덩어리 느낌이지만, 윗부분에서 질감 처리 포인팅이 들어간 파트는 웨이트 라인이 거의 없어지고 덩어리 부분도 다 정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에서 언더 포인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 부분에서는요, 이제 우리 아까 레이어 넣었던 파트는 이렇게 구분하시고 두 번째 파트부터 들어가실 거예요. 자, 아래쪽에서부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커트선 따라서 언더에 보이시는 이 뚱뚱한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 아까 잡았던 커트 쉐입 따라서 끝선 포인팅도 가볍게 하고, 자, 여기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끝선 포인팅을 커트선 따라서 조금씩 하고요. 그리고서 자, 일단 무게감을 조금 더 정리를 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정확히 보이시죠? 자, 숱이 많아서 답답하더라도 확실히 커트선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땐 포인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포인팅은 질감 안쪽에 티닝이나 슬라이싱 전에 꼭 좀 꼼꼼하게 해놓고 가시는 게 특히 이렇게 숱이 많은 부분에서 나중에 커터선을 정리할 때 조금 더 브랜딩이 잘 되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티닝으로도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 티닝이랑 포인팅 느낌이 조금 틀려요. 자, 그리고 포인팅을 해도 정리가 안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파트는 제가 티닝으로 정리를 하죠. 지금 제 티닝은 한 28에서 30% 정도 모량이 나가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선 끝부분 티닝은 섹션 따라가서 먼저 끝에서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 아마 책 보시면요, 책에서는 주로 순서를 안쪽에서 많이 하고 끝선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끝에가 좀 많이 무거울 때는 끝 정리를 좀 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포인팅 가볍게만 일단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무거운 느낌들을 좀 깎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파트는 좀 딥포인팅이 들어가죠. 자, 아무래도 딥포인팅이 들어가면 안쪽 깊숙하게 양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길이감도 조금 더, 그렇죠, 일반 포인팅보다는 조금 더 잘리고요. 그렇죠, 끝선도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어가죠. 자, 딥포인팅은 커트선 따라서 가위 깊숙하게 넣어주시면서 가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딥포인팅이랑 끝선 티닝을 좀 같이 썼어요. 자, 보셨을 때 이제 거의 이질감이 없어지죠. 질감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아웃라인 좀 질감을 많이 안 넣었어요. 제가 오늘 원하는 스타일은 끝에는 좀 단발 라인은 약간 무게감을 주면서 나머지 파트만 가벼워지는 파트가 될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포인팅도 다 썼습니다. 자, 그럼 백에서 우리 반대쪽도 한번 동일하게 한번 포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뒤에서 한번 보실래요? 자, 확실히 여기 파트는 얄쌍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쪽 파트는 아직도 엄청나게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파트들은 커트는 좀 쉐입을 무겁게 자르고 포인팅으로 가볍게 가겠습니다. 아직 이제 이 뚜껑의 이질감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슬라이싱이랑 끝선 티닝, 중간 티닝을 다 넣어서 들어갈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하는 질감 처리는요, 제가 이제 평소에 많이 하는 패턴이나 순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교재 보시는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끝선 포인트 위주로 다시 한번 끝선 정리하시고요. 다시 커트선 따라서, 그렇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끝선 포인팅이기 때문에요. 끝선 부분에서 일단 가볍게 브랜딩만 먼저 해주세요. 아무래도 레이어의 투박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브랜딩이 되셔야지 넓어지는 파트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끝선 포인팅 어느 파트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꼼꼼하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끝선 포인팅은 거의 다 진행을 했고요. 네이프 아래쪽에서 아직 전체적으로 모양이 조금 무거운 파트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딥포인팅을 한 번 더 쓰죠. 자, 딥포인팅을 쓰면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모양이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거죠. 끝선도 더 부드러워지고. 그 대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포인팅을 또 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 뭐가 부서질까요? 커트 쉐입이 부서지니까 그 부분은 주의해서 써주십니다.
자, 커트선 따라서 일단 딥포인팅까지 들어갔습니다. 언더에. 자, 그러면 이제 헤어라인에서 라인의 느낌은 소프트하게 나오지만 중간에 아직까지 무게감들이 좀 있어요. 자, 제가 네이프 아래쪽에서는 아직 많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 네이프 아래쪽에서는 제가 인터널 그쵸 티닝을 조금씩 넣어 볼게요. 교재에서 나오는 1번 파트 50m 아래쪽 정도가 되겠네요. 자, 뿌리 쪽에서 모류 방향 한 번씩 보시고,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는 좀 뭉쳐있는 파트죠. 제가 지금 일부러 뭐를 드라이를 하나도 안 하고 다 자연으로 말린 상태예요. 자, 그러면 항상 제일 어렵지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뿌리 쪽에서 모량을 없애는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세워서 필요한 헤어라인 아래쪽에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우리 헤어라인 아래쪽에서는 최대한 비슷하게 짧게 들어가서 눈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런 파트는 좀 약한 파트는 건드리지 말고, 숱이 많은 파트는 뿌리 쪽에서 자, 뿌리 티닝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뿌리 티닝을 하실 때는 제일 주의할 게 뭐죠? 들지 말고 최대한 가볍게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모를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살짝 절삭해 주시는 거예요. 자, 라인에 가벼운 느낌.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정도 무게감을 유지를 하고 싶어서 특히 여기 헤어라인 아래쪽에서는 뿌리 티닝은 많이 안 하고 싶어요. 중간만 좀 많이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럼 다음 섹션 역시 마찬가지로 또 나눠서요. 헤어라인에서 이렇게 카울링이 많이 뭉치는 파트 있죠? 네, 여기 파트는 또 뿌리 쪽에서 들어갑니다. 자, 최대한 텐션 없이 가셔야지 책에서 보셨듯이 뜨는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뿌리 티닝을 하실 때는 특히 점핑이 많은 머리나 이런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A 파트 부분에 반 정도 정리를 했어요. 자, 한번 또 보실까요? 확실히 여기는 이제 양감이 많이 줄어서 얇게 빠지고, 이런 파트는 좀 무겁죠. 자,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저도 이제 뿌리 티닝을 좀 쓰죠. 항상 샵에서도 머리가 많이 뭉치는 파트들 있죠. 이런 데들. 그래서 파트들은 뿌리 쪽에서 아래쪽에서 움직임이랑 양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만큼 뿌리 쪽에서는 양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좀 틀리시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린 건 없어요. 그 대신 뿌리 티닝 하실 때는 너무 들지 않고 최대한 뿌리 가까이서, 그렇죠, 정리를 해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잘. 그러면 자연스러운 느낌 나오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헤어라인 아래쪽에서 카울링이 좀 많은 파트, 움직임이 많은 파트에선 깔끔하게 집어서 들어가죠. 확실히 조금 움직임이 많으니까 모를 방향대로 흐르게끔 연출해 주시고요. 네. 자, 지금 모델분 같은 경우는 머리가 엄청 뜨는 머리여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줄여서 사용하시고 딱 필요 없는 부분만 정리를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이제 볼까요? 자, 확실히 아까에 비해서 떨어지는 양이나 흐름이 조금 더 균일해졌죠? 네, 저는 그러면은 뿌리 안쪽 티닝은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